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기분 좋게 붉은 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CES 2025 개막을 앞두고 이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고 중국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늘면서 진단키트 테마주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어떤 이슈와 특징이 올라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엔진이 삼성중공업과 83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선박용 공급 엔진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계약은 내년 1월 6일부터 2027년 2월 2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코웨이가 주주 환원율을 기존 20%에서 40%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배당과 자사주 전략 소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코웨이는 올해 안에 회사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재 주가는 1%대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DNA링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시설 자금 등 약 7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조달청과 47억 원 규모의 거래 중단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주가가 현재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2025 개막을 앞두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HB테크놀로지는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3%대 강세 보이며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강세가 계속될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양자 관련주도 강세 보입니다. 서남도 현 구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상승폭을 키우며 8%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붉은 빛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대동기어도 현재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전에 상승 전환한 뒤 강한 탄력을 보이며 6%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상승세를 키워가는 이유를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진양제약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28% 넘는 급등을 보였지만 현재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4%대 빠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면서 제약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연 내일장 흐름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마지막 특징주는 범한건영입니다. 현재 4%대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하락하며 마무리했지만 현재 저가 매수가 몰리며 탄력도를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간 외 거래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HB테크놀로지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필옵틱스, JNTC 같은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유리 전문 제조사인 이 코닝이 중국과 한국의 패널 업체들에 대해서 이 ITC 소송을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유리기판 가격 상승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어떤 논리인 건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런 거죠. 지금 유리기판이 왜 뜨겠어요? 갑자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유리기판을 이제 쓰겠다. 약간 이런 식의 이슈가 몰리면서 이제 유리기판의 전망이 이제 급속도로 좋아지는데 문제는 코닝이 예전부터 점유율 1위였어요. 이제 미국 기업이죠. 미국 기업인데 이 유리기판이 그 전에는 이제 산업군이 이렇게 작다가 이제 AI가 이제 좀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너도 나도 다 지금 AI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도 이제 같이 커가는 거죠.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의 중요 부품 중에 하나인데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기판 시장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기존의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코닝의 사장이야. 그런데 저놈의 저 중국들, 한국,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없었던 회사들이 너도 나도 치고 올라오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유리기판을 팔고 있었는데, 이거 기술 유출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특허 분쟁이 이제 발발된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패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성과라도 걷게 되면요.
로열티는 코닝이 다 가져가요. 그러면 이 코닝 업체에서는 안 걸 수 없는, 뭐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될 게 없으니까 안 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희한한 게 지금 SK하이닉스랑 뭐 대만이랑 지금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 70년대부터인가 이제 코닝이랑 삼성이랑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삼성 코닝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합작 법인을. 그래서 이제 50년 동안 같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특허 분쟁이 어떻게 결과가 남으로써 간에 삼성전자는 여기서 약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만 살짝만 넣어놓으시고 어찌됐든 유리기판 가격이 오르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코닝이 2023년도부터 매해 올렸거든요. 왜? 점유율 1위잖아요. 자기가 오르면 뭐 올린 대로 사야지. 다른 이제 선택지가 없었어요. 기업들이.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지금 거의 한 48%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2025년도부터는 점유율이 이제 떨어지는 전망이라는 이제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어떤 이 많은 물량으로 생각을 하면 유리기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다 알고 있죠. 배터리의 폭발을 이제 어느 회사 거만 터졌냐라는 식의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로 하는 이 제품일수록 사실은 중국에 대한 아직은 신뢰성이 조금 좀 낮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물량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더라도 좀 유리기판 가격은 좀 이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유지는 당분간은 적어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리기판이 계속해서 산업군이 커지고 시장이 커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올해 사실 상반기에서 AI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I에서 세분화된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유리기판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국 유리 전문 기업 코닝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관련된 이슈로 현재 유리기판 관련주들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필옵틱스, HP 테크놀로지, SKC, JNTC 같은 종목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뒷번호 1764번 님이세요. SKC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4만 8천 원에 비중은 8% 가지고 계십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SKC가 현재 시간에서 4% 넘게 상승하면서 네. 지금 12만 2천 원 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SKC를 포함해서 유리기판을 갖고 있다라면은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좀 그러니까 단기로 대응할 게 아니라 좀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판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빠르면 올해 또 양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양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구멍을 뚫는 거하고 그다음에 잘라가지고 조각조각을 내는 건데 구멍을 뚫는 건 우리나라도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HBM 같은 경우도 디램에 구멍 뚫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TGV 공정, 그러니까 구멍 뚫는 공정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빠르게 좀 이제 기술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싱귤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자르는 공정이 있어요. 요게 지금 수율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요거만 잡히게 되면은 유리기판도 거의 상용화 임박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지금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중국까지 뛰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상용화 시간이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은 생산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된다면은 유리기판 갖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에 상관없이 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봐져요. 그리고 SKC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갖고 계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14만 8천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11만 7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나마 다행인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리기판이었던 상용화 가능성이 빨라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계신 매수가까지는
시간을 기다리면서는 올 거라고 봅니다. 단지 시간 문제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처럼 식어버린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테마, 섹터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물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버텨볼 만한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조금 끈기 있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물타기를 생각하신다라면은 저는 물타기를 언제 하냐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 안 해요. 하락할 때 안 하고 언제 하냐면은 지금 SKC처럼 5일선하고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고 주가가 21선 위에서 최소한 한 달 이상 버티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 가지고 계신 물량 가지고만 계십시오. 가지고만 계시다가 지금 가격을 예를 들게 되면은 11만 원 이상 가격이 좀 버텨주게 된다라면은 버텨주는 거를 앞으로 한 2주, 3주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단가 낮춰가지고 본인 원래 매수하셨던 가격 이상을 한번 눌러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SKC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그러나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으로 꺾이기보다는 상승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요거는 불타기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매수가 이상을 한번 권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시간에 좀 맡겼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고 있고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 것 같다.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SKC 상담 도와드렸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또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거래 대금도 강하게 몰리고 급등 나온 종목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 시간의 거래에서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는 그냥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내일까지 추가적인 시세 한 번 더 가능할까요? 이 감염병이나 네. 사실 이렇게 악재로 흘러가는 종목들이 보통 매크로 이슈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악재로 반응하는 종목들은요, 굉장히 단기적입니다. 사실 일희일비하는 그 아주 커다란 종목군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나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재미를 봤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역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2의 코로나가 생기거나 또 어떤 다른 감염병이 생기면 그 전처럼 강하게 가는 게 굉장히 짧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한 번 우리가 갔던 기억이 있으나 우리가 그 이후로도 이제 원숭이 주창이나 뭐 한 번씩 이제 감염병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정말 짧게 가거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5거래일, 길어봤자 10거래일이에요. 그러니까 즉 1주 아니면 2주 정도를 가는데 그 1, 2주가 하루에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외에서 빠진다? 이렇게 해놓고 내일 갑자기 갭상 시작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미국에서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물려있으신 분들은 탈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다른 종목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간에 하락해서 다 빠진다고 한들 내일 갭상에서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일 갭 하락 완전 아래에서 시작해서 쫙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견을 하거나 어느 정도 가능성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산업군, 특히나 이 매크로 이슈로 흘러가는 안 좋은 이슈로 흘러가는 이 감염병 이슈로 가는 이 종목군들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그만큼 급변동성이 강해서 이제 좀 함부로 접근했을 때 의도치 않게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사실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단타 좋아하시거나 단기적으로 당일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사실 내일도 요거는 시세를 조금 더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가능성을 얘기할 수 없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액세스 바이오예요. 엑세스 바이오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9,200원에 10%입니다. 그때 한 7, 8월에 원숭이 두창 이야기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요, 그 전에, 한참 전에,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매수하셨어요? 네, 그때 매수해갖고, 7, 8월에 한번 놓치고, 그때 또 조금 놓치고 나서 다시 조금 투매를 네. 했어요. 아쉽네요. 작년에 그래도 11,000원대까지 한번 올랐었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그럼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도 타이밍을 놓치셔서 참 제가 다 안타까운데, 엑세스 바이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글쎄요. 이게 참 주가 가려면은 코로나처럼 감염자가 늘어나야 되고, 근데 그게 늘어나면 또 안 되고, 참 이것도 딜레마네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 매수하자 지금 아직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때 좀 많이 높이 어, 매수해가지고요. 네, 7, 8월에 조금 올라가는데 한 번 놓치고, 네. 조금 투매를 해가지고, 못 음, 팔았어요. 거기까지 안 어쨌든 왔어요. 보유 기간은 거의 한 5년 되는 거네요? 네네. 와. 일단 시청자님한테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분위기가 좀 네. 식는다라든지, 네. 그리고 뭐 코로나 같은 질병은 사실 잘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그게 끝나게 되면은 그냥 미련 가지지 말고, 요건 네네. 담을 다 빠졌구나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요런 케이스를 만들지 마세요. 만들지 마시고, 네네, 그렇죠. 그죠? 왜냐면은 이게 네. 이렇게 물려 있으면은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짜증나요, 이게. 열어보기도 싫고.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남들은 뭐 수익 났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종목들 막 가는 게 보이는데 내 종목 이러고 있으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다음부터는 절대 뭐 코로나 때 뭐가 됐던 이런 네. 그 테마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테마 얘기가 그다음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미련 없이 파세요. 다시 매수하더라도. 아시겠죠? 네네. 요거 먼저 네네. 당부드리고 싶고, 네. 지금 있잖아요. 네. 그 엑세스 바이오가 가기 위해서는 네. 지금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지금 호흡기 바이러스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야 돼요. 네. 지금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바이러스학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확답 못 드리는데, 단지 네. 엑세스 바이오가 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냐면은, 자, 네. 지금 어쨌든 시청자님이 수익이 나려면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요 8월달 있잖아요. 네. 8월달 고점이 10,000원의 돌파가 돼야 돼요. 근데 이때 제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었잖아요. 네. 근데 원숭이 두창하고 지금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호흡기 바이러스 아니라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치사율은 높은데 전염력이 낮아요. 비말이라든지 네. 접촉이 아니면 전염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하고 호흡기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도 감염이 가능해요. 지금 HM PV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말 감염으로 해서 감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는 소식통으로는 지금 중국이 이 HM PV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감염자가 더 늘어난다,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 감염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시세가 여기서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네. 그냥 우려가면 끝이 나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민프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요게 새로운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감염자가 늘어나는 이슈가 코로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호재로서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호재로서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과거에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두려움 공포. 그러니까 요 둘 중에 두려움 공포가 발생이 되게 된다면 제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거든요. 네네. 지금 말이 좀 어렵죠. 네. 어렵죠. 쉽지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딴 거 다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어쨌든 중국 쪽이라든지 미국 쪽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 때문에 테마가 일단 시작이 됐어요. 네.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호흡기 바이러스는 원숭이 두창보다는 절멸력이 높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단기간에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8월 달 만원을 돌파할지 안 할지 대한 부분들은 저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글로벌 공포감이 더 커지게 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가 더 갈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안 나오게 되면 주가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건 일단은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공포감으로 인해서 공포감이 형성이 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난지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뭐 내 그 현재 매수가 요 부분을 간지 안 간지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정말 죄송한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얼마 간다고 결정을 못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 이후로 중국 쪽이나 미국 쪽에 이 호기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흔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좀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증폭이 되게 된다면은 주가가 한번 더 갈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단기에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시장연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반등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좀 더 추가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이틀, 3일 정도 더 지켜보시고 다시 네. 상담 받으세요. 네네. 이틀 뒤, 3일 뒤에 다시 연락 주셔가지고 시세가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이거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좀 귀찮으시겠지만은 어쨌든 잘 네.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계속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확인을 하세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아우, 감사합니다. 요건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진단키트 관련주 또 최근에 급등락이 심한 만큼 하루 걸러 매매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林푸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뭐 테마도 뭐 지수가 좋고 거래 대금도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내일장은 재건 관련주 좀 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내일뿐만이 아니라 1월 상반기는 재건 관련주 좀 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시장 그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 동안 이 재건 관련주들이 주가를 잘 이렇게 보전하고 있었거든요. 가지도 못하고 뭐 빠진 종목들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이 다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아직 나 한 발 남았다. 약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트럼프 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1월 효과 막 얘기해요. 1월 효과 뭐예요? 뭐 기업들이 이제 막 청사진 막 나의 올해 돈 얼마나 벌 것이며 나 뭐 캐파 이렇게 늘려서 어디 가서 돈 벌 거다 막 이렇게 계획 얘기할 때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1월 효과인데 지금 올해는 미국의 대선이 있었고 1월 20일에 트럼프가 이제 올라가는 그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1월 20일 전까지는 그 트럼프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없어요. 시장의 주도 섹터가 없어진 지가 지금 몇 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주도 섹터가 매일 달라져요. 정말 아주 빠르고 그만큼 수급이 한 군데 몰려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기 사실 어려운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테마주를 아예 안 볼 수가 없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트럼프 올라가기 전까지 최소 한 1월 뭐 한 15일? 저는 제가 봤을 땐 세론 현상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올라왔을 때 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쟁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아주 강한 시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정찰병을 보내놓고 이렇게 1월 달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재건 관련주들 관심 가져봐야 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화 엔진의 공시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상성중공업과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네. 상승폭은 그다지 크진 않거든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서였을까요?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엔진이 정말 잘 팔려요. 네. 잘 팔려서 삼성중공업하고 계약이 뭐 작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836억 원 규모라고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매출 대비, 그러니까 2023년 매출 대비 이제 9.8%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그동안 소식이 없다가 이런 그 수주 소식이 없다가 만약에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게 시간에서 강하게 반응할 건데 지금 우리나라 엔진 만드는 회사들이 엔진 너무 잘 팔려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만드는 엔진들이 중국에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담이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중국 쪽에 엔진을 팔 수가 있는데 중국 우리나라 쪽 엔진을 못 팔아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 엔진이 없으면 배를 못 만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수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 그 수혜가 돼서 하나 엔진, SX 엔진, 그리고 현대 마린 엔진이 다 좋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탄력에 어찌 보면은 조미료를 좀 뿌렸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지만은 네. 어쨌든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미료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주 계약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주가 어쨌든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엔진 플러스 기자재 쪽은 계속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하고 엔진 관련주 그냥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봐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836억 원 규모 엔진 계약 체결 소식 전해졌습니다. 상승 탄력의 추가적인 또 재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내일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CS 베어링이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8% 넘게 상승하면서 시간의 거래 문을 닫았는데요.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CS 윈드가 자회사인 CS 베어링에 주식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이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 주식 매입 계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대적 M&A나 이런 거를 좀 방어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속사정은 어디까지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기로는 경영권의 이제 강화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가 이제 자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주식 매입을 계획을 한다라는 거는 이 회사 입장에서 호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CS 윈드나 CS 베어링이나 두 회사 모두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호재인 이슈라서 요 이슈 플러스 해서 좀 연속성이 있다면 이제 어떤 추세적으로나 좀 더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기사를 보면은 그냥 120억 정도 매입을 한다고 하네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죠. 전체 주식 발행수에서 8%가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분이 꽤 많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 몇 프로로 알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CS 윈드의 지분율이 55.5%로 뛰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 자식 회사인데 왜 이 지분을 더 매입을 할까요? 돈 못 벌 것 같은데 매입을 굳이 할까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사실 재생에너지 쪽을 좀 외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CS 윈드가 우리 풍력에서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 특집 방송 때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내일 시장에서 CS 베어링의 주가 상승 탄력 어느 정도일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